대폭 인상해가지고 기사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준다는 거죠. 연료비를 전가시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료비를 전가시키고 있으면 물론. 택시 발전법이 시행되면 생활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택시기사들. 지난 2017년 법이 시행됐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택시 발전법은 택시회사가 소속 기사들에게 차량 구입비와 연료비, 세차비를 물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에게 주어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택시발전법 시행 이후 김포의 한 택시회사는 기사들에게 연료비를 물리지 않는 대신 산업금을 30%나 올렸습니다. 편법으로 또 대표노조 같은 경우는 대표노조가 아닌 사람하고 임금 협상을 체결해가지고 운송수익금 대비 산업금을 인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택시발전법이 시행이 되면서도. 일부 기사들은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교섭권을 가진 대표노조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바뀐 산업금 정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기사들의 월급에서 연료비를 덜어냈습니다. 매달 주요한 비용은 급여 명세서에 미입금액으로 표기됐습니다. 연료비 전가, 과도한 산업금 인상, 모두 택시발전법 위반입니다. 여기에 교통사고 처리 비용까지 기사에게 부담시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비용을 기사에게 전가시키는 건 역시 택시발전법 위반입니다. 기사들은 개인 택시를 위해서 경력 단절, 경력 사고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빌미로써 회사 사측에서는 암암리에 이렇게 사고 분담금도 기사들한테 분납식으로도. 기사들의 반발에도 회사 대표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기사들에게 잘못을 돌렸습니다. 도장 다 찍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몇 사람 때문에 어느 큰 조직이, 회사나 어떤 조직이 망가질 수는 없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은 문제가 불거진 지 석 달 만에 움직였습니다. 뒤늦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회사는 행정처분도 무시했습니다. 결국 김포시는 해당 회사 택시 28대 중 5대에 120일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차량들은 행정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택시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법을 위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업체 대표의 주장입니다. 다 싹잡아서 다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소송에서 그러면 이제 승소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냥 하시겠다. 아니, 당연히 얘기죠. 왜 그러느냐? 우리는 택시 발전법에 이런 거 위반한 사실이 없으니까. 업체가 막무가내식 영업을 이어갈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택시 감차 명령이나 사업 면허 취소까지 내릴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회사는 행정처분에 응하는 대신 지난해 5월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김포시는 회사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시정이 되지 않아서 2차 처분이 나간 상황이었고 2차 처분으로 이제 과태료 1,000만 원하고 사업 일부 정지 5대에 대한 120일 일부 정지가 나갔었고요. 그렇게 나간 상황에서 이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지만 행정청에서도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으니까 소송 기간 중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행정기관에서도 손을 쓰지 못하자 택시기사들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6년 임금 협상 당시 회사가 기사들에게 적정 연료비를 책정해서 주기로 해놓고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시비비는 가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택시회사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1년치 연료비를 한꺼번에 기사들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반대로 택시회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노사가 연료비 상당 부분을 산업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고 회사가 임금 조견표에 연료비를 지급하겠다고 작성한 부분은 산업금제 대신 월급제인 전액임금 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본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택시발전법 시행 이전의 사항이어서 관련 법의 적용도 받지 못했습니다. 기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금 조건표를 부정한다는 거는 결국 산업금
8,000원 산학금 인상 부분에서 8,000원을 받지 말아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산학금 산업대금대로 받으면서 연료비 이거만큼은 자기들이 부정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2심에서는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담 못하는 부분이 돼버렸어요.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흐른 2년. 택시발전법 시행 이후 달라진 게 있냐는 물음에 회사를 나온 택시기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달라진 건 전혀 없죠. 그 법조차도 빠져나갈 수 있는, 사측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다 있는 것 같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허술한 법망을 피해 업체의 편법이 이어지는 동안 택시기사들은 오히려 더 팍팍한 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수긍을 하는 거죠. 알면서도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신들의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은, 사업주들은 그 심리를 너무 잘하니까 그걸 또 악용을 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